안녕하세요, 닥터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성의 성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약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질환이나 약물, 그런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이 원발성으로 성욕구가 떨어지는 원발성 성욕구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원발성 성욕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른바 핑크 비아그라 또는 여성용 비아그라라는 별칭을 가진 약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여성들은 방꽃 향기가 날 때 방꽃 냄새만 맡아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방꽃 향기가 남자의 정액 냄새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또 다른 여성들은 남성들이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적인 반응이 없거나 회피해버리죠.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도덕 윤리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불꽃 같은 여성과 돌덩이 같은 여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욕구와 성반응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는데요. 생물학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 그리고 인간관계의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 포용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부모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갑니다. 이 여성은 훗날 자라서 섹스를 하게 될 때 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흥분도 이루어지고 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여성은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불쾌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죠. 아주 지나치게 보수적인 환경이나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되죠. 그런 여성들이 자라서 만약 성인이 되어 성행동을 하게 된다면 성행동을 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거나 뭔가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거나 또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에 있어서는 성반응이 억제되게 되겠죠. 이러한 차이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똑같은 반응이 주어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여성은 성반응이 잘 일어나는 쪽으로 신경회로가 굳어지게 되고, 후자 여성인 경우에는 성반응이 억제되는 쪽으로 신경회로가 굳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을 뇌의 가소성, 즉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인이 된 인간의 뇌도 그 성격이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성욕구의 차이가 나타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무척 전문적인 내용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혹시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마치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성반응을 촉진시키는, 성흥분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있고, 반대로 브레이크처럼 성흥분을 억제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요소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성반응이 촉진되기도 하고 성반응이 억제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엑셀레이터 쪽에 속하는 물질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바로 중독과 관련이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인 물질이죠. 이 도파민이 대부분의 성반응, 즉 성욕구라든지 성흥분이라든지 그리고 오르가즘과 같은 성반응을 주도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가슴이 뛰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노에피네프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멜라닌 색소 형성과 관련이 되는 멜라노콜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도 역시 엑셀레이터 쪽에 속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출산할 때 자궁을 수축시키고 친밀감을 갖게 만드는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역시 가속 페달 쪽에 속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욕구를 증가시키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역시 엑셀레이터 쪽에 속해 있는 물질입니다. 반면에 성반응을 억제시키는 브레이크 쪽에 속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우울증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면 성반응은 억제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두 번째 물질이 바로 젖을 만들어내는 유전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입니다. 프롤락틴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 성반응이 억제되죠. 세 번째 물질은 아편양 물질인 오피오이드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런 오피오이드들 역시도 브레이크 쪽에 해당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질은 뇌에서 분비되는 대마와 비슷한 성분의 물질인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 역시도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 쪽의 물질들이 증가하게 되면 성반응이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각각 이들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는가에 따라서 성반응이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론을 바로 뇌의 이중 조절 모델, 즉 듀얼 컨트롤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현대 성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물질들은 바로 이런 이중 조절 모델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는 가장 중심부에 바로 체온 조절이라든지 호흡의 조절에 관련되는 간뇌, 연수 등과 같은 뇌가 있는데 이런 뇌를 바로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감정과 욕구 조절에 관련되는 변형계라는 부분이 이 파충류의 뇌를 둘러싸고 있죠. 이 변형계를 다른 말로 포유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맨 마지막으로 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뇌피질인데요. 바로 인간의 뇌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고차원적인 학습 능력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행동의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죠. 이 대뇌피질 중에서 특히 이마 뒤쪽에 있는 전두엽이 바로 성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죠. 다음 사진은 정상적인 성욕구를 가진 여성과 성욕구 저하증을 가진 여성의 뇌의 활성도를 알아볼 수 있는 PET-CT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야한 영상을 보여줬을 때 정상적인 여성의 경우 우측 척두엽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나죠. 반면에 성욕구 장애를 가진 여성은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왼쪽 그림은 일상적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의 비활성화가 일어나는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왼쪽 척두엽의 경우 정상적인 여성인 경우에는 비활성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성욕구 저하증을 가진 여성들은 비활성화가 덜 일어나게 되죠. 일상적인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성행동을 할 때 왼쪽 척두엽이 더 많이 비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성의 느낌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성욕구 저하증을 가진 여성들은 이 부분이 비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행동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일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무슨 물건을 담을지 또는 아이들의 학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다음 그림은 마치 복잡한 전자회로도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인간의 뇌에서 성욕의 조절과 관련되는 뇌의 중추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각각의 뇌에는 성욕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중추가 있고 그 중추마다 각각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성욕구를 촉진하는 요소와 억제시키는 요소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뇌의 센터가 성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고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형계에 있는 메디알 프리옵틱 에리아, 내측 시삭 전야라고 불리는 중추와 벤트럴 테그멘트럴 에어리어, 복측 피계 부위, 그리고 척좌핵이라고 불리는 뉴클레우스 어큐벤스 등의 뇌 중추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뇌에서 성적인 욕구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센터, 가장 시발점이 되는 뉴럴 스위치, 즉 신경학적인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고 성욕구가 여기서부터 발현이 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인간의 행동의 조절에 관여하는 전두엽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변연기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발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억누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어 기능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들은 변연기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성욕구가 떨어지게 되고 성반응도 역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행동 중에 각성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들, 뭔가에 대한 불안증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성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성욕구 역시도 떨어지게 되죠. 바로 전두엽의 억누르는 기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술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죠. 그럼 술을 마시게 되면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약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연계 쪽에서 올라오는 본능에 관련되는 어떤 이런 시그널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고 본능과 관련된 행동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썸씽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가끔씩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욕구 장애의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하죠. 바로 엑셀레이터 쪽에 속하는 요소들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브레이크 쪽에 속하는 요소들의 힘을 빼주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힘을 빼주고 변연계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FDA 승인을 통과한 에디라든지 발리시와 같은 약물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죠. FDA 승인을 제일 먼저 통과한 에디는 프리반세린이라고 불리는 약물인데 핑크색의 알약이기 때문에 이른바 핑크 비아그라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의 비아그라가 파란색임에 비해서 대조적인 핑크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핑크 비아그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약물은 우리 인간의 뇌에서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는 약물인데요.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서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 글루탐산이 감소하게 되면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도파민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엑셀레이터 쪽에 속해 있는 약물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반응도 증가하게 되고 성욕구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약물을 수개월간 복용한 여성들에게서 아주 의미 있는 성욕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빈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술하고 같이 복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두 번째로 작년에 FDA 승인을 통과한 약물인데 바로 브레멜라노타이드라고 불리는 바일리시라고 하는 주사 제제입니다. 바일리시는 멜라노콜틴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이 멜라노콜틴 역시도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멜라노콜틴 수용체에 작용해서 도파민을 증가시킴으로써 성욕구뿐만 아니라 성흥분, 오르가즘 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사 제제인데 성적인 이벤트가 있기 전에 30-40분 전에 피하 주사하는 제제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이 약물이 출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비공인 약물로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성욕구를 증가시키는 약물들이 아직 국내에 이미 나와 있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한때 모 정치인이 돼지 발정제 이야기로 크게 정치적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하나의 약으로서 여성이 성적인 욕구가 끌어넘쳐서 남자에게 덤비게 되는 그런 약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물은 없죠. 만약 그런 약물이 있다면 메이저 제약회사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의학은 그럴 가능성을 조금씩 타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개발된 에디와 바일리시가 그런 약물의 선발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스스로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성욕구마저도 약물로서 조절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약물로서 성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여기고 있는 사랑의 감정마저도
약물로서 조절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성욕구 장애에 관한 내용들은 외국의 세계적인 성의학회에서도 가장 핫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